스키 독학. 안녕하세요. 초이스 스키 김초키입니다. 이 영상은 오디오북이고 영상을 직접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영상을 보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디오북의 활용은 이동 중이거나 손발은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귀는 쉬고 있을 때와 같이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듣는 것만으로 이해되도록 노력했으며 간혹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사진과 영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귀로 한번 들어보고 연상해본 후 시간 내어 영상으로 확인해보면 보다 기억에 남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방송 시작합니다. 머릿말. 평소에는 웹툰을 즐겨본다. 그 중에 재미있게 보았던 웹툰 중에 싸움 독학이 있었다. 웹툰 세계관에서 유튜브가 있었고 유튜브 영상 속에서는 싸움에 관련된 지식을 기초부터 상급까지 실전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명한다. 주인공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따라한다. 그리고 실전에 적용 가능한 싸움 기술로 발전시킨다. 그렇게 점차 주인공의 싸움 실력은 발전되었고 결국에는 최상의 싸움 실력을 보유하게 된다. 지금 이 영상도 이와 같은 설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 영상에서는 스키와 관련된 지식을 초이스 스키 김초키만의 방법으로 읽어준다. 읽어드리는 내용은 스키를 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서부터 기초 스키 기술 설명 혹은 동작 설명, 물론 상급 기술까지 읽어준다.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스키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창하게 설명하면 나비 효과와 비슷할 수도 있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내 눈앞에서 일으키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은 지구 반대편에 태풍 혹은 토네이도를 만들어낸다. 중요한 건 정확한 원인은 있겠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지구 반대편에 태풍과 토네이도는 만들어졌다. 그것이 나비 효과라고 배웠다. 스키는 나비 효과처럼 거창하지는 않지만 원인 모르는 결과물이 나타날 때가 덜어 있다. 하지만 스키는 원인이 되는 동작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가 무수히 많이 있다. 또한 그 동작이 높은 난이도의 동작은 아니다. 하지만 원인이 되는 동작을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그것이 스키를 잘 타게 해주거나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주는 유익함이 된다. 다만 알지 못한다면 본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설명이 다소 길어졌습니다만 결론은 읽어드리는 내용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스키 기술의 원인이 되는 설명과 동작이고 결과물로 표현되는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읽으면서 진행하기보다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몸짓을 함께 포함하기 쉽다. 책으로 치면 그림 설명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더 쉬운 설명이 되기를 바란다. 1편 안 무섭게 스키 타는 법 1-1편 스키 과연 안전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운동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운동은 망설여지기도 한다. 그럼 망설여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운동은 본인의 신체로 직접 활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인지에 대한 판단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 안정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운동은 대부분 안전하다. 다만 그것에 올바른 정보로 접근했는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스키라는 운동은 안전할까? 나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스키를 타는 것 자체로 운동이 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는 스키를 10년이 넘게 타왔고 그로 인해 하체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좋아하는 운동이기에 건강한 정신 활동에도 유익함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럼 이와는 반대로 스키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 빠른 속도를 동반하게 되면서 오는 사고의 예측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지면이 아닌 설면으로 인한 마찰에 극단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 결국 이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평소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 원인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망설임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는 것은 드물다. 즉,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알게 되면 알게 되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진다. 운이 좋으면 편리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즐거움이라는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배움을 통해서 두려움과 망설임 대신에 편리하고 즐거운 느낌을 가지길 바란다. 1-2편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은 스키를 타기 전과 타면서 본인의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스키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스키는 설면 위에서 즐기게 되고 더불어 내리막이라는 슬로프에서 미끄러짐을 동반하여 운동한다. 미끄러움. 두려움을 느끼는 포인트는 미끄러운 감각에서 시작되는 듯하다. 우리는 평소에 길을 걸을 때 혹은 빠른 속도로 뛰면서도 미끄러지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간혹 미끄러지기도 한다. 보통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깜짝 놀란다거나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심하게는 상해, 더 심하게는 생명에 위협이 될 때도 덜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쉽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스키는 미끄러워도 너무 미끄럽다. 정말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왜일까? 미끄러우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면에서 가끔 실수로 혹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끄러질 때와 설면에서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미끄러지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 지면에서 실수 혹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끄러질 때는 미끄러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쉽고 쉽게 넘어지거나 깜짝 놀라기 쉽다. 그런데 설면에서는 어떨까? 눈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미끄럽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 즉, 갑작스럽게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운 것을 알고 미끄러지는 것이다.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린 미끄러운 것에 대비를 한다. 물론 미끄러운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여전히 두려운 상태겠지만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미끄러운 것을 극복하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미끄러운 것은 적어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 미끄러운 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스키를 착용하고 서 있는 방법과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궁금해하도록 하자. 속도. 미끄러운 것은 속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연히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속도는 설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완경사에서 급경사에 이르는
경사면에서 힘쓰지 않아도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중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스키를 타는 과정에서 속도는 동반된다. 그런데 이 속도는 상대적이어서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적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속도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속도도 있다. 하지만 빠르다고 생각했던 속도가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적당하거나 느리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이렇게 속도는 위에 설명된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빠르거나 느리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스키를 신고 설면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보통은 실제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빠르다고 느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미끄러진 만큼 이동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미끄러지는 만큼 우리는 공짜로 그만큼 이동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완전한 공짜는 아니다. 본인이 직접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중력과 마찰 혹은 그 외의 것들이 일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람은 수없이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그중 대표 이동 수단을 말하자면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달리지 않아도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한다. 차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달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어도 기름과 운전 방법, 그 외에 교통 법규 정도만 알면 우린 직접적으로 달리지 않아도 먼 거리를 손쉽게 다녀올 수 있다. 심지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한 유익함을 느끼기도 한다. 스키가 미끄러지면서 속도를 동반하는 것에는 마찬가지로 유익함이 따른다. 물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스키 타는 방법, 경사면에 따르는 속도 변화의 인지, 사람과 사람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숙지한다면 위험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유익함을 보다 느끼게 되리라 생각된다. 혹시 지금도 미끄러지는 것과 속도가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가?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미끄러지는 것과 속도가 없으면 스키를 애초에 즐길 수 없다. 오히려 미끄러지는 것과 속도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스키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했으면 한다. 이렇게 스키라는 운동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로프라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필요한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추후 연결되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스키독학 2편 준비물.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플레이트와 부츠가 있어야만 하얀 설원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균형과 리듬감을 필요로 할 때 폴을 사용하며 헬멧을 착용하면서 보다 큰 안전을 확보한다. 추운 겨울에는 외부에서 하는 운동이어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한 스키복, 장갑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한다. 그 외 바라클라바 내복, 기능성 양말 등으로 보다 따뜻한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장비들도 있다. 그리고 부츠와 헬멧 등을 담아서 이동하게 해주는 가방은 다소 거리가 있는 장소로 이동할 때 유익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힙색은 물통이나 카메라, 핸드폰 등을 휴대할 수 있어서 스키를 타는 도중에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2-1편 장비 소개. 헬멧. 헬멧은 모두 알고 있듯이 머리를 보호한다. 속도를 동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도,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머리에 가해지는 충돌은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필수가 아닐 수 없다. 고글. 고글은 눈을 보호한다. 우선적으로 하얀 눈에 반사된 빛에 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또한 건조한 겨울 날씨에 눈에 바람이 들어가면
건조해지기 쉬우니 필히 착용하기 바란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앞사람의 눈이 튀어서 시야를 방해한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올 때 시야를 확보하는 데 아주 우수한 역할을 한다. 스키복. 스키는 겨울 운동이다 보니 신체의 온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따뜻한 옷이 필요하다. 때문에 바람을 잘 막아주고 넘어졌을 때 충격을 완충해줄 수 있는 두꺼운 옷이 좋다. 또한 넘어지거나 눈이 왔을 때 눈에 젖지 않도록 방수 기능이 있으면 더욱 좋다. 장갑. 추운 겨울 손은 동상에 노출되기 쉽다. 보온성이 높은 장갑을 추천한다. 더불어 넘어졌을 때 다른 스키어의 스키가 손 위로 지나가는 상황이 덜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튼튼한 장갑이어야 한다. 스키 부츠. 스키는 일반 신발로는 착용하지 못한다. 지극히 옛날에는 고로쇠 스키라고 해서 일반 신발 위에 신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스키 기술에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힘 전달이 잘 되는 딱딱한 플라스틱 아웃쉘과 스키 수준에 따라서 부드럽고 두툼한 이너 혹은 딱딱하면서 얇은 이너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스키 부츠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온성이 있어 발의 온도가 유지된다. 물론 한파와 같은 추위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차갑기도 하지만 그런 날은 많지 않다. 그리고 스키는 전용 스키 부츠가 있어야만 스키를 탈 수 있다. 초급자 부츠에 가까울수록 아웃쉘이 부드럽고 이너가 두툼하며 푹신푹신하다. 상급자 혹은 선수용에 가까워질수록 아웃쉘이 딱딱하고 이너가 얇아지며 딱딱한 성향에 가까워진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급자들은 스키의 운동성을 보다 쉽게 익히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상급자들은 충분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힘 전달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힘 전달이 빠르면 스키의 회전이 보다 민첩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한 턴 사이즈나 민첩한 턴 전환이 가능해진다. 플레이트. 플레이트는 단순히 스키라고도 표현한다. 실제로 설면에 미끄러지는 장비이면서 저항을 만들어 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초급자용 플레이트에 가까울수록 판이 얇고 부드럽게 휘어진다.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회전이 잘 된다. 회전이 잘 되면 속도는 자연히 조절되기가 쉬워서 빠른 속도에 대응하기 어려운 초급자에게 적합하다. 상급자 혹은 선수용 플레이트에 가까울수록 판이 두껍고 강한 힘이 전달되었을 때 휘어짐이 만들어진다. 상급자 스키는 직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빠른 스피드를 동반하고 빠른 스피드에서 오는 강한 외력을 동반하여 회전을 만들어낸다. 스키라는 운동은 높은 산을 오르고 빠르게 하산하기 위한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 스키 실력이 향상됨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상급 스키어나 0.1초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선수들에게 적합하다. 폴은 등산용 폴과 비슷하게 생겼다.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균형을 잡을 때 도움을 주는 것과 턴과 턴을 이어가는 리듬감에도 도움을 준다. 이 부분부터는 듣는 것으로도 이해 가능한 내용이지만 영상과 함께 보시면 보다 유익한 내용이 됩니다. 2-2편 장비 활용 및 착용 방법.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거는 스키복을 입기 전에 입는 내복이에요. 이 내복은 기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체온을 유지해주는 데 효과적인 기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이렇게 펼쳐본 상태에서 일단 물을 제가 살짝 떨어뜨려 볼게요. 자, 여기 물방울 보이시나요? 제가 좌우를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이 물방울이 이동하는 게 보이죠? 예. 방수 기능이 없다면은 물이 옷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네, 방금 물이 다 밑으로 쏟아져서 옷에는 전혀 물기가 남아있지 않죠. 이런 방수 기능이 있는 스키복을 입으셔야지
체온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스킹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지도 마찬가지로 방수 기능이 있는 스키복입니다. 상의를 입기 전에 보통 날씨가 따뜻한 날은 이렇게 스키복만 겉에 입으면은 체온 유지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은 그 한파나 혹한 뭐 이런 날은 이 안에 뭔가를 더 껴입어야지만이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날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런 이제 패딩 재질 경량 패딩이고요. 이거를 옷 안에 추가로 입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입고 그 위에 스키복을 같이 덮어서 입어주시면 아주 추운 날에도 몸이 잘 견딜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아주 좋아지죠. 네, 이렇게 스키복을 입은 모습이고, 그리고 패딩이 너무 더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후드나 라운드 같은 거를 아까 그 패딩 내피 대신에 입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그 외에 티셔츠나 이런 거를 곁들여 입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방은 활용도가 굉장히 스키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가방이 큼지막한 이유는 여기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일단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제가 어차피 다 착용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높이 있는 주머니에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힙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헬멧과 고글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윗공간에서 이걸 꺼냈고요. 그리고 옆을 보면은 이렇게 바라클라바가 있고요. 그리고 속장갑이 있어요. 일단 다 꺼내볼게요. 옆에 있는 또 주머니에서 스키 탈 때 필요한 양말이죠. 이거 역시 꺼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또 밑에 큰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안에도 이런 장갑을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반대쪽 주머니에는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간단한 드라이버하고 이런 툴이 있고, 그리고 그 나중에 스키 탈 때 정비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장갑을 함께 넣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주머니를 보게 되면은 부츠 속에 들어가는 이너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밑으로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바닥을 보면 스키 부츠에 아웃쉘이 들어있죠. 좀 전에 꺼냈던 것들이 벌써 이렇게 한가득이 나왔는데 제가 좀 카메라를 가까이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다시 한번 제가 화면을 가까이 해서 꺼낸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아까 전에 여기 큰 가방에서 꺼냈던 장비들이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 하고 여기 아래 부츠까지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 있는 장비들을 이제 제 몸에 다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앞에 있는 거는 속장갑이고요. 전 손에 땀이 많아서 이 장갑을 이거 속장갑 없이 이 장갑을 직접적으로 끼게 되면은 땀이 이 장갑에 스며들어서 나중에 땀 냄새로 굉장히 악취가 여기 풍기더라고요. 근데 이 속장갑을 함께 끼면은 이 속장갑에 그 악취가 스며드는데 이건 빨면은 그 냄새가 이제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 속장갑을 필히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들었던 장갑은 일단 굉장히 질긴 재질의 가죽을 원단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손의 보온성이 굉장히 우수한 장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장갑을 이와 같은 장갑을 껴서 손에 그 충격에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따뜻한 보온을 위해서 착용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키 부츠를 착용할 때 필요한 긴 양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얇은 양말을 쓰는 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글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착용된 렌즈는 주야간용이라고 해서 주간에도 야간에도 눈이 부시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헬멧이 있습니다. 자, 이 헬멧은 외부로 오는 머리의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스키 탈 때 꼭 차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카메라가 들어있죠.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강습할 때 강습생을 찍어주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훈련할 때 팀과 훈련할 때 팀원들을 서로 찍어주는 형태로 훈련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즌권이 여기 안에 들어있네요. 이번엔 X4죠.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X3, X4 이렇게 연계돼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는 부츠가 있죠. 자, 부츠가 지금 두 가지 신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는 보통 일반적인 부츠를 신었을 때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신는 월드컵 부츠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신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이제 4개를 버클이라고 하는데요. 버클을 모두 풀어서 부츠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양말을 긴 양말로 바꿔서 신어줍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아래로 쭉 세워서 버클을 좌우로 이렇게 넓혀주시고, 그리고 여기 턱을 우리가 혓바닥이라고 하는데 이 혓바닥을 이렇게 좌우로 넓힌 상태에서 발을 아래, 뒤꿈치를 아래로 쭉 밀어주시면은 이와 같이 착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이 뒤꿈치까지 밀착되어 신어졌으면은 4개의 버클을 조여주어서 힘의 전달이 잘 되는 강도로 만들어 주시면은 착용이 완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푸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 4개의 버클 다 풀어 주시고, 이번에는 부츠의 이 뒤쪽을 잡으시고요. 본인의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부츠를 신고 벗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월드컵 부츠를 신어보도록 할게요. 월드컵 부츠는 양쪽 다 신어서 아예 착용하고 있겠습니다. 자, 월드컵 부츠 이너에는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요. 이런 끈이 달려 있어서 운동화 끈처럼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착용한 이후에 묶어서 이렇게 착용을 하고 끈을 쭉 잡아당겨서 이너 자체가 이미 내 발에 꽉 맞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한쪽은 다 됐고요. 반대쪽도 마저 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너 부츠를 양쪽 다 신었으면은, 자, 이걸 아웃실이라고 합니다. 아웃실에 있는 버클을 전부 다 풀어서 느슨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너가 착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우의 버클 부분을 넓힌 상태에서 이너 통째로 실어줍니다. 네, 다 들어왔죠?
이너가 이렇게 완전히 다 들어갔으면은 자리에 앉아서 버클을 모두 조여주세요. 참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거를 부스터라고 하는데요. 부스터는 힘 전달의 텐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스키복 바지에 보면 여기 고무줄이 달린 속바지가 같이 있어요. 이 속바지를 부츠 겉면을 이렇게 덮어주셔야지만이 눈이 옷 안으로 혹은 부츠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돼서 꼭 바깥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부츠하고 스키복이 이제 딱 착용이 완료가 됐죠. 자, 부츠를 신으면은 부츠 자체에 정경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면 부츠가 똑바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앞으로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 때문에 사람이 서 있는 자세 역시 이와 같이 번개 모양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부츠를 다 신었지만 이게 완료가 아니에요. 자, 이제 헬멧을 써야 되는데 저는 헬멧을 쓰기 전에 이 바라클라바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헬멧을 보통 착용하는 편이에요. 이 바라클라바의 역할은 이 목 밑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꼭 착용하는 편이고, 뿐만 아니라 헬멧에 여기가 이렇게 얹어지면은 훨씬 더 머리에 이렇게 딱 맞는, 헬멧이 딱 맞는 느낌도 같이 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바라클라바를 착용할게요. 그리고 헬멧을 헬멧 착용했고, 고글도 함께. 고글은 헬멧을 보면은 여기 뒤에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에 걸 수 있어서 확실한 고정이 가능합니다. 자, 고글까지 착용 완료했고, 일단 당장 스키를 타지 않을 때는 이렇게 헤드에 올려두시면은 실제로 답답한 느낌이 좀 덜하겠죠? 자, 그리고 이 힙색은 스키복 상의를 입기 전에 미리 착용을 해주는 것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힙색을 착용했고, 지금 여기가 집 안이라서 내피는 생략하고 바로 스키복까지만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티셔츠는 다음에 좀 짧은 걸로 입던지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속장갑을 먼저 끼고, 그리고 장갑을 정상적으로 착용합니다. 이렇게 장갑에 이 끈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당기기 굉장히 편해요. 전부 다 착용이 됐네요. 그죠? 완료됐습니다. 이제 스키 타러 갈 준비가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은 저는 이렇게 스키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요. 폴도 함께 같이 가져가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키 타러 이동을 합니다. 2-3편 장비 설명. 장비 설명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건 폴인데요. 폴은 이렇게 좌우로 한 쌍을 쓰는 게 정상이에요. 간편하게 한 개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은 가장 아래쪽에 이 초크가 있어요. 초크는 뭉툭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날카로운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늘을 향한다거나 측면을 향한다거나 하면은 사람에게 이렇게
찔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이렇게 동그란 거는 스노우링이라고 합니다. 스노우링은 이 초크가 눈을 콕콕 찌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 스노우링은 눈이 더 이상 찌르지 못하게, 이게 없다면은 이 눈이 여기까지도 찍힐지도 몰라요. 그러면 폴이 안 빠지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이 샤프트는 키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되고요. 이 폴 같은 경우는 길이가 조절이 안 되는 형태의 폴이고요. 이 폴은 길이가 조절이 됩니다. 네, 길이가 이렇게 조절이 되죠. 자, 키에 따라서 이제 폴 길이를 조절하게 되는데, 보통은 폴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요, 스노우링을 이 주먹으로 이렇게 초크와 함께 잡아주시면은 이 팔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은 본인 키에 맞는 폴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검은색 이 손잡이는 그립이라고 합니다. 네, 손잡이에요. 그냥 손잡이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립 밴드가 있는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 폴을 놓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이 그립 밴드를 이용해서 착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폴을 놓쳤을 경우에도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착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손목에 그립 밴드를 걸어 주시고요, 엄지와 검지를 넓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립 밴드를 그립과 함께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넘어져서 내 손이 이렇게 이 폴을 놔버렸어요. 그죠? 한번 놔볼게요. 네, 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립 밴드를 활용해서 꼭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스키가 있는데, 두 가지의 스키를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상급자용 스키고요. 하나는 이 초급자용 스키예요. 두 개의 차이는 일단 생긴 것도 많이 다르고요. 이게 육안으로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없지만은 타보게 된다면은 확실하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스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께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때요? 두께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런 걸로 초급자와 상급자 스키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잘 모르겠다면은 초급자용 스키 혹은 상급자용 스키를 구분해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초급자용 스키, 처음에 스키를 타게 되면 누구나가 다 초급자죠. 그래서 초급자용 스키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키는 이렇게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을 탑밴드라고 하고요, 뒤쪽을 테일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아치밴드라고 얘기하고요. 이 아치밴드에는 이 바인딩이 달려 있어요. 자, 바인딩을 보면은 이 화살표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 앞바인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뒷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바인딩에는 이렇게 더듬이처럼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스토퍼라고 해요. 스토퍼는 말 그대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바닥에 보면 이 검은색 면이 탑밴드에서부터 테일밴드까지 쫙 깔려 있죠. 이 부분이 베이스라고 하고요. 이 베이스는 실제로 설면을 미끄러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집에서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얼음을 미끄러뜨려 보도록 할까요? 보세요. 보셨나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놔볼게요. 네, 이와 같이 실제로 설면을 미끄러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옆에 보면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사이드 쪽에 쇠붙이가 달려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엣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엣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엣지를 사용하는 방향이 이렇게 위아래일 때는 이와 같이 크게 저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엣지를, 자, 얼음을 보세요. 측면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긁히는 소리가 나죠. 자, 이 긁히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바로 속도가 조절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키를 타고 턴을 하거나 이 에징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긁히는 소리가 설상에서 실제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긁히는 소리가 나게 컨트롤하고 있다면 분명히 속도가 조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키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는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착용하는 방법은, 자, 부츠의 앞을 보면은 여기 앞부분이 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앞바인딩과 뒷바인딩의 결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부츠 앞에 있는 이 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앞바인딩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뒷바인딩이 잘 맞춰졌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뒤꿈치를 강하게 밟아주면 이와 같이 찰칵 소리가 나면서 스키와 부츠가 이렇게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풀릴 때는 폴에 초크 있죠. 초크하고 그 뒷바인딩의 홈에 맞추어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풀리죠. 자, 그리고 바인딩에는 가까이서 보면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바인딩의 강도가 강해지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바인딩의 강도가 약해지는데, 무엇가 강해지고 무엇가 약해지는지는 스키가 부츠가 아까처럼 잘 합체가 되었을 때, 그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스키와 부츠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스키 강도가 세지면, 바인딩의 강도가 세지면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스키 신체의 특정 부분이 상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실력에 맞는 강도를 꼭 맞춰서 타시길 바랍니다. 상급자일수록 강도를 높게 하고 초급자일수록 강도를 약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부츠 설명을 시작할게요. 부츠는 이렇게 두 개를 한 쌍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겉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의 형태로 딱딱한 재질의 형태로 있고요. 천으로 혹은 연한 플라스틱 이런 부드러운 재질을 가지고 안에 발이 실제로 착용되는 장소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부츠 이 이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앞에 혓바닥처럼 보이는 이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은 정강이를 기대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 발의 이 아래쪽에는 이제 발을 감싸주고요. 그리고 이 뒤쪽은 종아리가 이제 기대질 수 있게 하거나 종아리가 꽉 조여질 수 있게 하는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끈이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신고 벗을 때 여기 보면 끈이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죠. 이거는 신고 벗을 때 편리함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아웃쉘입니다. 아웃쉘에는 버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 있어요. 버클은 이 아웃쉘 겉면을 그냥 천으로 감싸는 것보다는 이 플라스틱으로 감싸기 때문에 강한 철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보다 강한 재질의 철을 이용해서
아웃쉘을 꽉 조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와 같이 벨트 같은 게 있는데요. 벨트 같은 거는 부스터라고 하는데요. 부스터를 채워서 당겨주게 되면은 힘 전달을 할 때 필요한 힘을 손실을 하지 않고 온전히 더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너와 아웃쉘을 이렇게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서 합체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죠. 이렇게 완성된 부츠를 신었다 가정하면은 여기 부츠의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 이 부분이 스키를 결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스키를 보면 여기 앞 바인딩과 뒷 바인딩이 있는데요. 이 부츠의 앞쪽 뾰족 튀어나온 부분과 그리고 뒤쪽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잘 맞추어서 눌러주면은 이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4편 장비 선택 방법. 스키 장비 선택에는 크게 이제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장비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폴이 있고요. 그리고 스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키 부츠가 있죠. 일단 가장 간단한 것부터 설명을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폴에는 이렇게 2가지 종류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길이 조절이 안 되는 형태의 폴이고요. 하나는 길이 조절이 가능한 폴이에요. 이거는 뭐 성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편의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폴의 길이를 항상 같게 스키를 탄다고 하시면은, 혹은 그 정도의 스킬만을 구사하신다면은 이렇게 길이 조절 없이 본인 키에 맞는 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롱턴이나 숏턴을 할 때 길이 조절이 매번 필요하다. 그러면 폴을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다니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길이 조절이 실제로 가능한 이런 폴을 가지고 짧은 턴을 할 때는 짧게 쓰고 긴 턴을 할 때는 이렇게 길게 타는 형태로 맞추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에서 선택할 기준은 이 길이 조절이 핵심인 것 같고요. 폴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부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츠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플렉스입니다. 플렉스는 강도를 얘기하는데, 강도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아웃쉘이 부드러운 플라스틱이 있고 딱딱한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상급자로 갈수록 이 부츠를 딱딱하게 신는 편이고요. 초급자일수록 부츠를 약하게 신는 편입니다. 그러면 부츠가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부츠를 신었다는 가정하에서 약한 부츠를 신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제 발목이 구부러지는 게 보이시죠? 약한 부츠를 신었을 때는 이 현상이 아주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강한 부츠를 신었을 때는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 현상이 있기보다는 아무리 내가 누르려고 해도 일정 범위 이상 구부러지지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강한 부츠예요. 자, 그러면 이 구부러지는 현상이 초급자에는 일어나고 상급자에는 덜 일어나는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초급자 같은 경우는 이 운동성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본인의 스키 탈 때 필요한 근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좀 전에 보여줬듯이 이와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제법 잘 일어나는 상태의 부츠를 신어야지만이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발달이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근력이 잘 발달되게 되면은 스키 탈 때 필요한 근력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의 실력은 이제 막 배우는 단계인데 부츠를 상급자용 부츠를 신어서 그 덕에 강한 부츠를 신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이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실제로 근력이 향상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실력 향상에 좀 더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신체가 근력 자체가 워낙에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강한 부츠를 신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근력이 아주 뛰어나게 향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가급적이면 초급자용 부츠를 신어서 본인이 스키 탈 때 필요한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스키에 초급자용 스키와 상급자용 스키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빨간색 계열의 스키는 초급자용 스키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 계열의 스키는 상급자용 스키인데, 사실 이 외모를 가지고 초급자들이 상급자용 스키와 초급자용 스키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스키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필히 구매를 결정하실 때 초급자용 장비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랄 거고요. 그리고 상급자를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프린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급자용 스키가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스키 실력 향상을 저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매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설명은 초급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실력 향상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이 영상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스키를 권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스키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초급자는 왜 초급자용 장비를 써야 되냐면은 이 스키의 강도나 그리고 스키의 반응성 때문에 초급자용 스키를 신어야 됩니다. 스키의 반응은 상급자 스키보다는 지금 앞에 있는 초급자용 스키가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회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턴이 잘 되는 반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스키가 잘 회전하게 되는지를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장비를 선택할 때 그거를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스키는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말하면은 너무 생뚱맞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를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스키를 좀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여기 아치에 있는 앞바인딩 쪽을 강하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양인가요? 네, 동그란 모양이죠? 네, 이 동그라미 모양이 설면을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었던 그 턴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어진 모습대로 스키가 회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키가 회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가까이서 보면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스키가 온전히 일자가 아니라 여기가 넓은 둥근 모양이 있고 여기가 좁은 둥근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거 스키판 사이드를 이렇게 넓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미 동그라미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동그라미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전과 같이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까지 더해진다면은 스키는 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상급자용 스키는 제가 좀 전과 같은 힘을 가지고 눌렀을 때 네, 휘어지긴 휘어지지만은 아까 전처럼 원활하게 휘어지지 않고 조금 더 일자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강하죠. 네, 우리는 이럴 때 스키의 직진성이 강하다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키가 잘 휘어지지 않는 스키를 상급자용 스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 수 있고요. 스키가 잘 휘어진다면 우리는 그거를 초급자에 가까운 스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초급자들은 이 스키를 타야지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키를 신고 스키를 신으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내 신체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스키를 신으면 부츠가 있는 위치부터 이제 스키가 휘어지게 되는데 그 휘어지는 원인은 바로 내 신체의 무게가 이쪽에 더해지기 때문에 스키가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린 스키는 한 짝이 아니라 보통 두 짝을 가지고 타잖아요. 이렇게 스키를 신었다는 가정하에 신체 모션을 가지고 제가 이 무게 이동이라는 걸 표현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상체를 움직여 볼 건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한쪽 스키에 가깝게 상체를 제가 기울였어요. 그죠? 지금 제가 손을 높게 짚고 있는 이 스키가 무거워졌을까요? 아니면 지금 손가락 움직이고 있는 스키가 무거워졌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과반수 이상의 체중이 이 스키에 좀 더 실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스키는 아까 전에 힘이 가해지면은 혹은 무게가 가해지면은 휘어짐이 생기는데 어떤 스키가 좀 더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얘가 조금 더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스키는 어떤 일이 만들어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턴이라는 것을 자연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턴을 만들어지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상급자용 스키를 가지고 좀 전과 같은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은 초급자용 스키에 비해서 스키는 덜 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턴이 빨리 만들어져요? 늦게 만들어져요? 네, 턴이 늦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한참이나 내려간 이후에 턴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턴이 만들어지되 옅은 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겠죠. 속도를 조절하는 그 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스키는 충분히 빨라진 상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겠어요? 체중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턴이 되지 않네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키를 잘못 배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초급자용 스키를 가지고 똑같은 동작,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작은 체중만 과반수 이상으로 넘겨도 스키는 곧장 반응하기 때문에 턴이라는 게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의 체중만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스키가 턴이라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스키의 기술을 잘 배웠구나.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체중을 넘기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를 이제 연계해서 내 본인의 스키 실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데 이 상급자용 스키로 처음에 그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면은 운이 좋으면 많은 체중을 넘김으로 인해서 턴을 빨리 유도할 수 있었겠지만은 운이 나쁘면 적은 체중을 이동하고 스키 반응을 잘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스키 내가 잘못 배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급자들은 혹은 스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필히 초급자용 스키를 신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키와 부츠는 한 세트라서 스키가 초급자용 스키라면은 부츠 역시 초급자용 부츠, 즉 플렉스가 좀 낮은 부츠를 신어야지 스키하고 부츠와의 궁합이 잘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실력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스키가 상급자용 스키로 바뀐다면은 똑같이 스키 부츠의 플렉스 역시 좀 더 높은 상태의 부츠를 선택해서 스키와 부츠의 궁합을 알맞게 선택해 주시면 본인 스키 실력에 맞는 스키 실력 향상을 좀 더 잘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키 장비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돌아오는 스키 시즌 다들 안전하고 유익한 시즌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만족할 만한 스킹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